안녕하세요, 강동구민 여러분. 2020 강동 북 페스티벌 온라인 고민 상담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부터 꾸준히 여러분을 오프라인으로 만났던 강동 북 페스티벌은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올해 강동북 페스티벌에서는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온라인 고민 상담소를 개설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받은 몇 가지 사연들 중에서 가능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사연들 몇 개를 추린 다음에 이미랑 작가님께서 식물 추천을, 그 다음에 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책 추천을 하는 것으로 코너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신의 사연이 아니더라도 좀 공감하실 내용이 많았으면 좋겠고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온라인 고민 상담소에서 여러분의 글과 사연을 통해서 책을 권해드릴 이다혜라고 하고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푸른 식물로 힐링을 전해드릴 이미랑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경림 사연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각이 많은 성격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생각과 걱정이 많은 개복치 26살 직장인입니다.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탓인지 어렸을 때부터 남에게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더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습니다. 이게 나에게 얼마나 안 좋은지, 얼마나 힘든지 스스로도 인식하고 고치려고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힘이 되는 에세이 서적도 많이 읽어보고 좋은 글귀도 많이 찾아보고 매일 일기를 쓰면서 마음도 다져보고 정말 여러 방법을 해봤지만 막상 내 감정을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날 것 같아 할 말을 삼켜버립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차오르네요. 저는 이 성격이 정말 싫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스스로 바꿀 수가 없어요. 남에게 감정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성격 탓에 직장 생활도 일을 그만두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전 직장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힘든 상사와 일하게 되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매일 밤을 울면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얘기하면 다들 그냥 그만두면 되지 뭘 그렇게 힘들어 라고 얘기했었는데 저도 그만두면 될 일이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 내가 그렇게 그만둬버리면 내 일을 맡아서 하게 될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욕하겠지? 날 미워하겠지? 라는 생각 때문에 퇴사 얘기를 꺼내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1년을 버텨서 이직을 하였는데 여기서는 성격이 정반대인 팀원과 일하게 돼서 다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제 의견을 어필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말해서 팀원이 서운하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내가 미워져서 나를 다른 팀원과 다르게 대하면 어떡하지? 이런 쓸데없는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생각을 제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덜 예민하게 생각을 덜어내고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일상이 힘들 정도라 고민이 됩니다. 이런 제 고민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저도 읽다가 생각을 한 건데 실제로 우리가 직장 생활이든 사회 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사실은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일이 힘든 것은 사실은 초반에 한 1, 2년 정도 일에 적응하는 시기인 것 같고 실제로는 살다 보면은 같이 일하는 사람 때문에 갈등을 굉장히 많이 겪잖아요. 사람 일이 제일 힘들죠. 직장이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밴드를 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경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고민을 털어놓아 주셨는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분은 모든 답을 다 이미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답을 다 알고 있지만 그걸 뭔가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시기에 조금 예민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분이 연습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아니요라고 말하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연습은 뭐 좀 미움받는 게 괜찮다라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생활 하면서
아무한테도 미움받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거는 약간 착한 사람 컴플렉스 같은 거에 시달리는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움받는 게 괜찮다는 걸 먼저 받아들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실제로 미움 안 받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아무도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하고 맞아요. 매번 조심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아무도 만족하지 못하고 심지어 나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하면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너무 신경 쓰지 않도록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얘기하면 그거에 매번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고 매번 반응에 나도 반응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회사를 다니고 옮기고 이런 걸 할 때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저도 회사를 몇 군데를 다녔었는데 이제 그렇게 회사를 다니거나 그만두거나 옮기거나 할 때 내가 이런 것도 못 버티면 다른 데서 잘할 수 있나? 그러니까 더 버텨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되게 자기 스스로에 대한 탓으로 그쵸? 가기도 하겠네요. 네. 네. 근데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내 문제가 아닐 때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때 계속 버티려고만 하면 결국은 나만 힘들고 오랫동안 일하는 게 사실 직장에서 오래 일하는 게 어떤 특정 직장에서 요새는 평생 직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일을 오래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또 내가 직업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데도 방해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다른 사람들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내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든 뭐라고 하든 저 사람 너무 무책임하게 지금 그만뒀네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역사인 거지 그 내 뭐 부사수, 내 후임 뭐 이런 사람들의 안위까지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고요. 그리고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밖에 없는 게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받아들이시는 게 조금 본인이 편해지시지 않을까 그쵸.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이 일을 더 많이 하면 팀원은 편할 수 있는데 또 모든 것에 오지랖을 부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생각같이 많지 않아요. 다들 약간씩은 싫어하는데 제가 그래서 소개드리는 책은 이 책입니다. 빌어먹을 감정 날려버리기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제목부터 벌써 빌어먹을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멋있네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약간 감이 올 것 같은데요. 이 책이 그야말로 정신과 의사로 40년 동안 일해온 저자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직장 생활이라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가 하는 이야기들이 좀 재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직장에 대해서 뭐 자아 실현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것도 맞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어먹을 감정 날려버리기에서 직장 관련된 에피소드들을 보시면 이건 내가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 어느 정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어떤 걸 무시해야 내가 더 잘 지켜질 수 있나, 일로부터 지켜질 수 있나, 관계로부터 지켜질 수 있나에 대한 고민들을 좀 약간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는 책이라서 이 책을 소개드렸습니다. 이 뒤에 카피라이트가 보이는데 복잡한 세상이 초심플해지는 통쾌한 인생 기술이라는. 근데 물론 이렇게 항상 책 한 권 읽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네. 지금 사연 주신 경님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책도 읽어보셨고 좋은 말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해서 사실 되는 건 아니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별로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걸 또 꾹 참고 나는 그냥 내가 할 일을 할래.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한 게 아닌가,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스킨답서스 골드마블이라는 식물을 추천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초심자들도 굉장히 잘 키우실 수 있는 무난하게 잘 자라는 그런 식물인데요. 좀 마음을 여기저기 덜어두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너무 인간관계, 뭐 직장 이런 거에만 지금 너무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식물이 어떤 솔루션이 될 수도 있고
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얘는 순리대로 정말 굉장히 정직하게 잘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얘를 들이신 다음에 얘가 자라는 모습을 보시면서 좀 마음을 내려놓기 연습 같은 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이런 식물 관련해서 제일 좋은 점, 그러니까 식물을 집에 들이고 갖고 와서 좋은 점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에 집중을 할 수 있으면 일에서 생기는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좀 더 잘 다룰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 정신을 다른 데로 쏟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여기에 매달리니까. 근데 이 식물을 키운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집에 돌아와서 매일매일 보는 녹색의 기운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제가 항상 저도 이제 식물을 되게 많이 죽여본 사람으로서 이른바 그 식물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어떻게 매번 이제 식물 처음 살 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물 얼마만에 한 번씩 주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이미랑 작가님하고 인터뷰하면서 전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도 들었던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뭐냐면, 식물 물 주는 때는 어떻게 아느냐, 특히나 이렇게 집에 화분이 수백 개씩 있는 경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했더니 그냥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흙이 얼마나 젖어 있는지, 예를 들면 요즘처럼 장마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예년처럼 자주 물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식물을 잘 살펴보면 이파리 끄트머리가 얼마나 말라 있는지 아니면 흙이 얼마나 말라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관심을 가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월수금 물주기 이게 아니라 그냥 매일 보고 있으면 알아가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되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관심을 가지고 얘가 이파리가 지금 각도가 조금 내려갔으니까 물을 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면 경님이 분명히 조금은 편해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권해주시는 식물들 저도 가서 잘 네, 해봐야겠네요. 제가 어떻게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스트를. 네. 네, 다음 나나님 사연인데요. 요즘 들어 너무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던 시기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불안하고 이미 지난 것까지 긴장되고 불안해해요. 대학원 졸업 후 이제 다시 중요한 시험을 공부해야 하는데 계속 이렇게 긴장 상태면서 불안한 상태를 유지할까 걱정돼요. 시험은 시험대로, 일은 일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졸업을 앞두고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관련 경력이나 자격증이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뭘 해온 건지, 나름 졸업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작 필요한 게 없으니 정말 한심하고 제 자신이 초라해졌어요. 되든 안 되든 경력을 만들어 놓았어야 했는데, 자신감이 없어서 지원을 많이 안 했던 저 자신이 한심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 과거의 나까지 끌어와서 한심하다고 욕하고, 그럼에도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뭔가 붕 떠있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나나님 안녕하세요. 굉장히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그 교육이랑 그리고 사회생활 이 두 가지의 경계선에 서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불안한 게 맞아요. 그리고 불안할 수 있는데, 지금 스스로한테 좀 자꾸 일러주셔야 할 게,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결국 이것은 지나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스스로한테 계속 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미워하는 게 당연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스스로가 계속 한심하게 느껴지고 이런 게 뭔가 좀 내가 자격증도 없는 것 같고 이래서 당연하게 들 수 있는 생각이지만 정말 하나도 필요는 없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잘하시면 되니까 나 스스로를 미워하시는 거 조금 이렇게 끊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살다 보면 다들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라는 생각하게 되는 날들이 많이 온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자주 생각하고, 특히나 우리가 주변을 보잖아요. 그러면 주변 친구들은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다 했고 나는 지금까지 뭐 했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이때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제 친구가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진작 독립할 걸 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기회가 있을 때 독립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하지 않아서
지금 돌아보니까 이러저러한 걸 내가 놓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했던 얘기는 뭐였냐면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나와서 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결정을 후회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면 결과가 이미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지금부터라도 앞으로의 결정이 덜 후회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저는 살면서 제가 내렸던 결정들을 보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들지 않는 것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그때에는 최선을 다했어요. 맞아요. 예. 제가 그때 결정을 할 때에는 정말 100번 생각해서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열심히 해도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을 제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잘못한 선택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지금 와서 후회한다고 해도 뾰족한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삼고 있는 거는 과거에 내가 하지 않았던 것들을 너무 보고 있지 않고 앞으로 후회하지 않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라고 하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후회를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뭐 어떤 시대의 흐름이나 삶의 어떤 그 굴곡 같은 거를 다 예상하고 결정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권해드리고 싶은 책은 2권입니다. 둘 다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사실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왔다라는 걸 기록해 두시라는 겁니다. 예. 직장 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매일 같이 비슷하게 출근하고 퇴근하고 반복하니까 그냥 생각할 때는 이걸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권의 책은 아무튼 메모라고 하는 책이고요. 다른 한 권의 책은 기록의 쓸모라고 하는 책입니다. 둘 다 기록이 중요하다는 내용이고요.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나의 삶에 어떤 것들을 기록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글쓰기 관련해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록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기록하는 것도 있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책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다면 최소한 내가 무슨 책을 읽어왔는지 기록에 남아있으면 그 다음번 글쓰기는 더 쉬워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2권의 책을 통해서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왔고 그러니까 앞으로 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극락조를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새 이름이 아니었군요. 네. 근데 정말 버드 오브 파라다이스여가지고 얘네가 꽃이 피면 새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극락조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는데 얘네는 이렇게 선이 굉장히 예민한 선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시원시원하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극락조를 추천해 드리고요. 극락조 같은 경우는 좀 흙이 살짝 말랐다 싶을 때 물을 충분히 주시고 그리고 통풍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실내에서도 굉장히 잘 자라는 식물이니까요. 얘네가 긴장한 마음을 조금 풀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흔히 베란다에서 많이 키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식물 키울 때 우리는 흔히 물 주는 것만 신경 쓰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통풍이라고 들었거든요. 통풍이 정말 중요해요. 네, 실제로도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 해도 그렇고 그리고 뭐 물도 그렇고 영양도 그렇고 조금이라도 과하면 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식물들한테. 근데 통풍 같은 경우 유일하게 많으면 많을수록 자꾸 더 좋아지는 게 통풍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뭐 하루에 한 번 그냥 문 열었다 닫고 환기 살짝 시켜주시고 이런 걸로 조금 부족하실 수 있으니까 좀 선풍기를 틀어주신다든지 물을 주신 날은 좀 그런 식으로 도움을 주시면 더 좋아요. 네. 통풍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과습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물 너무 많이 주거나 이런 경우는. 근데 유일하게 바람 부는 것만 네, 명심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어떤 식물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책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마음을 다잡는 것, 네. 내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나나님 같은 경우는 호흡법 같은 것도 조금 연습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살짝 드는데, 호흡법이나 명상 같은 걸로 불안 다스리는 연습을 좀 여러 방면으로 해보시고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게 뭘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두리주아님 사연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저는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둘입니다. 밥도 둘이, 활동도 둘이, 샤워도 둘이, 잠자는 침대도 둘이. 이제 몸의 일부 같은 나의 따님.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집 졸업식도 제대로 못하고 초등학교 입학식도 유튜브로 보게 된 따님은 코로나와 함께 저의 일부가 되셨습니다. 학교 당연히 안 가고요. 도서관 당연히 못 가고요. 놀이터 당연히 애들 없고요. 친구들 당연히 집콕. 그 와중에 서방님은 출장 갑니다. 코로나가 창궐해도 출장을 보내는 아름다운 기업. 그것도 각서 쓰고 가라고 하고 보내더라고요. 회사에서 가지 말라고 했으나 사익을 위하여 나는 간다라고 무슨 윤봉길 이사의 마지막 편지인 건지. 하루에 2장씩 쓰라고 마스크 200장 챙겨서 비행기 태워 보내고 집에 덩그라니 우리 둘. 귓가에 울리는 멘트. 엄마 나랑 놀자.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소리에 귀딱지가 앉을 것 같아서 엄마 말고 언니라고 부르고 시켜봅니다. 또 하루는 이모라고. 집에 그네도 매달고 같이 보드게임도 하고 책을 하루에 10권 넘게 읽어도 시간이 안 가요. 신비 아파트 보고 브레드 이발소 보면서 시간 때웁니다. 신비 아파트를 보면서도 대화를 주고받아야 하는 따님의 이젠 주제가도 다 외웠습니다.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그렇게 재밌다던데. 미스터 트롯 왜 네가 여기서 나와를 부를 때 저는 신비 아파트 주제가를 너와 나 손을 잡고 하고 만화 주제곡을 불렀습니다. 코로나 블루로 무기력의 끝을 보고 부추즙이 좋다길래 부추즙도 먹어봅니다. 이러다 번지점프라도 하겠다 싶어서 살기 위해 부추를 엄청 먹었어요. 걸레밥 물맛 같다는 후기에도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렇게 부추의 영향인지 활기를 좀 되찾고 나니 이번엔 미뤘던 일이 눈에 들어옵니다. 혼자 하면 후딱 했을 일들인데 둘이 다니니 오래 걸리고 힘겨워요. 회의라도 가면 따님 모시고 가야 해서 주변인 눈치에 따님 눈치까지 봐야 합니다. 어렵게 낳은 딸인데. 출산하고 기절한 뒤 눈 떠보니 이틀 뒤 중환자실. 몇 날 며칠 하혈하며 오늘 내일 할 땐 아이 한 번만 안아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유사 선생님도 아이가 하루만 늦게 나왔으면 엄마도 아이도 못 살았을 거라고 아이가 엄마 살린 거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고마운 딸이었는데 이젠 떨어지고 싶어요. 친정엄마는 멀리 사는데 개인 사업하셔서 바쁘고 시어머니는 연로하셔서 맡길 수가 없어요. 나 쉬자고 모르는 사람한테 맡기자니 아이한테 못하는 짓 하는 것 같고 TV를 틀면 아동범죄 뉴스들. 남편이 있어도 상황은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아이를 눈으로만 보거든요. 결국 돌림노래. 엄마 일을 하지 말자니 바보가 되어가는 것 같고 육아를 안 하자니 나쁜 엄마가 되고 살림을 놓자니 집이 쓰레기통. 오늘도 따님 모시고 회의 갔다가 눈칫밥 먹고 집 와서 따님과 같이 빡시게 놀고 아이 잠들면 청소하고 반찬하고 보고서 쓰고 그렇게 새벽 2시에 글을 써봅니다. 저의 고민은 혼자 있고 싶은데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입니다. 두리주아님 너무 고생 많으세요. 저 사연 읽다가 아마 이 사연에 공감하시는 분들 정말 많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제 친구들 중에도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는 그런 학부모인 친구들이 제일 많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단은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부담이 간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자책하는데 문제는 실제로도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하고
특히 이제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럼 내가 일을 하느라고 괜히 아이를 못 돌보는 거 아닌가라는 죄책감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두리주아님 사연 보시면서 아마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겠다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러면 따님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그림책 같은 걸 권해드려야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뭐 친구들이 아이 낳고 이럴 때 선물 사러까지 가잖아요. 근데 한 번은 친구 생일하고 친구 아이 생일하고가 거의 비슷한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딴에는 겸사겸사라고 생각을 하고는 아이 옷을 생일 선물 사갔던 거죠. 근데 그때 그 친구가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올해는 자기 선물을 받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오는 사람마다 뭐 친정 부모님부터 뭐 저 같은 친구들부터 시댁 식구들부터 다들 아이 선물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기도 생일인데 자기 선물은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필 그렇게 생일이 가까워가지고. 네, 가까워가지고 더더욱 그랬던 거죠. 근데 그때 얘기를 듣고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이기도 하지만 두리주아님 삶도 있는 거잖아요. 그 시간도 필요하고 가장 좋은 거라고 하면 역시 남편분이 이런 부분에서 같이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따님을 돌보는 게 가장 좋아 보이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특히나 뭐 출장 가 계시다고 하면은 당장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해결책은 뭐냐면 일단 오디오북을 들으시라는 겁니다. 오디오북이 좋은 점이 제 주변에서 다들 이제 아이 낳고 많이 하는 게 SNS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 손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이를 안고도 얼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스마트폰 보는 거밖에 없다고. 좀 짧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거 말고도 오디오로 들으시는 거는 책을 읽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런 오디오북 자체가 한국에서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이민환 작가님 잘 아시겠지만 워낙 오디오북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북을 들어보시라고 권하고 싶고요. 제가 권하는 구체적인 책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작가님 말씀도 들어보고 싶어요. 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두리주아님은 지금 일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독방 육아를 하시고 그리고 집안 일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남편분이 또 출장을 가신 거잖아요. 근데 출장을 지금 100일 동안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독방 육아가 정말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두리주아님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그냥 뭐 한두 시간 정도라도 정말 딱 한두 시간 정도라도 꼭 혼자 계셔야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그 사연 중에서 나 쉬자고 모르는 사람한테 맡기자니 아이한테 못할 짓 하는 것 같고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마음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절대 아이한테 못할 짓이 아니거든요. 뭐 어레인지가 가능하시다면 돌봄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놀이 데이트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어레인지를 하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라도 좀 안전하게 나 혼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남들의 도움을 받는 게 뭔가 못할 짓을 하는 거라든지 내가 뭐 나 할 도리를 다 안 하는 거라든지 그런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잘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잘못하면 엄마의 마음 건강이 너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엄마가 건강해야 결국은 아이까지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다혜 작가님께서는 그 엄마를 위한 그 어떤 추천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저도 제 친구들도 뭔가 내 선물이었으면 좋겠는데 너는 왜 내 딸 인형 사왔니? 뭐 이런 얘기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네, 근데 또 물 주고 막 가드닝 하는 데 있어서는 아이한테 정말 자유롭지를 못하더라고요. 가드닝 하는 엄마들이. 그리고 약간 희생양이 될
그런 식물이 꼭 하나씩 필요하더라고요. 가드닝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갖고 놀 수 있는 식물이 네.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랑 같이 이거를 한다는 기분을 아이한테 줘야 아이도 엄마가 아끼는 식물을 그냥 네. 돌보는 그런 시간을 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워터코인이라는 식물을 오늘 추천하고 싶은데요. 아니 근데 저는 워터코인이라는 이름을 듣고 보니까 네. 이파리가 동그란 거예요. 네. 그게 이 이름하고 관계가 있나요? 네, 관계가 있습니다. 정말 그 동전처럼 생겼잖아요, 이파리들이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 네, 근데 약간 워터가 앞에 붙으니까 물에 사는 동전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얘는 지금 이렇게 조그맣게 꽃도 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워터코인을 추천해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얘 같은 경우는 물을 아무리 많이 부어줘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아이랑 같이 계속 물주기 놀이 같은 거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워터코인을 저는 오늘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가드닝이 뭐 큰 어떤 안식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진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정말 일주일에 한두 번 아이를 한두 시간씩 봐주실 분이 가장 지금 급하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런 마음을 조금 먹으시기까지가 어렵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본인이 조금이라도 혼자 계실 시간을 조금이라도 이기적으로 생각하셔서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게 엄마가 행복하고 아빠가 행복하고 부모님이 사이가 좋아야 아이도 행복하게 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맞아요.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그 집안에 한 명이 이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한 3월 정도에 남편이 이제 중국 출장을 가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네, 장기 출장을 그러니까 지금도 못 왔어요. 아직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벌써 한 반년 가까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심지어 그때는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는 막 마스크를 구하려고 정말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구해서 보냈는데 문제는 이제 남편도 남편이지만 이 집에도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들을 혼자 케어를 해야 되는데 친정 어머니는 이제 다른 지역에 계시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게다가 그 와중에 병원에도 좀 장기 입원을 했어야 됐고 이런 여러 가지가 겹쳐서 무슨 얘기냐면 진짜 이 두리주아님 사연이 두리주아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들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출장 같은 경우도 예전처럼 왔다 갔다가 자유로우면 장기로 갈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한 번 가면 이제 오기가 힘드니까 한 번 간 사람이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정말 매일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전쟁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 오디오북으로 권하고 싶은 책 중에 한 권은 이 예술하는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원래 이 책이 리추얼이라고 하는 책이 또 한 권이 있어요. 근데 그 리추얼은 의식이라는 뜻인데 리추얼에서 하는 이야기는 작가들이 이런 창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창작하는가,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글을 쓰는가, 아니면 운동을 한 다음에 글을 쓴다든가, 아니면 커피를 내린다든가, 밤에 쓴다든가, 아침에 쓴다든가 하는 이야기를 썼는데 그 리추얼이라는 책은 남자 작가들 중심입니다. 그리고 예술하는 습관은 여자 작가들 이야기예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당연히 예술하는 습관에 있는 작가들 다수는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하면서 창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시간을 만들 수 있나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치열하게 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두리주아님께는 어떻게 보면 영감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부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네, 두리주아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온라인 고민 상담소 슬슬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만큼 정말 고민들도 여러 가지구나 싶고 좀 편해지셨으면 좋겠고 그랬습니다. 네. 사람이 많은 만큼이나 고민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또 비슷한 데도 많은 것 같거든요. 좀 닮아있죠. 네, 사는 조건이 다르다고 해도 어떤 순간들에는 굉장히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고 특히나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 많을 때 혼자 있는 시간 많을 때는 또 거기에 따른 생각이 많아지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로 이렇게 생각이 많을 때는
생각 그만하고 움직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또 이렇게 자녀분이 같이 있는 경우는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서 오늘 사연 하나씩 읽어가면서 저도 같이 고민을 나눠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부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희는 일단 1부는 마치고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